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은 3분 정도 건너뛰기 하시면은 바로 분석부터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이번 달 말쯤 되면 약 3년 정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역시나 조합 데이터표도 같이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단 두 조합 발송 기준으로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 기록해드린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고배당 맞췄다고 해가지고 막 연승으로 절대 안 칩니다. 반드시 주력으로 딱 두 조합 구간으로만 만들어냈다라는 거. 또 여기에 대한 또 어렵다 정확한 어려운님 명확한 별풍선 200개 적중 적중 내역들이 기원. 있죠. 유튜브에서 이제 구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숲TV 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에 개인 통상 기록 게시판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적중 당시에 올렸던 게시글들입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날짜들 23년도 때 날짜들 내용들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공개해 드렸으니까 또 이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투명하게 모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바로 또 연락 주시면은 데이터표 받아보는 방법 안내 드리겠고, 뭐 이제 유튜브로 바로 좀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하나 열려 있습니다. 그거 가입하게 되시면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주 단위로 또는 월 단위로 시즌 단위로 이렇게 좀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또 숲TV 쪽지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오늘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디어 승부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축구를 제가 잘 안 보내드리다가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해서 보내드리기 시작을 했고, 6월 우리가 두 번 발송이 됐죠. 첫 번째 구간에서는 고배당 포함 25배 싹 다 전 구간 하나도 안 틀리고 올킬입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도 제가 좀 자신 있어서 금액 올려갔고요. 요때 전두원 30분 만에 두 골 넣고 2.5 언더, 요거만 아니었으면은 두 번 연속 전 구간 올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당히 또 좋아 보이는 SS급 경기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오늘 축 잡고 오늘 강승부 들어갑니다. 오늘도 전 구간 한번 올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월부터 이제 그 해외 축구가 없기 때문에 미국 축구가 이제 주류를 겁니다. 또 제가 또 미축 전문인 만큼 우리의 축구는 또 지금부터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메이저리그부터 브리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과 보스턴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적극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워싱턴 선발 투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첼 파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메이저리그 형들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오늘 많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7경기밖에 안 들고 왔고요. 우린 또 미국 축구 형들 위주로 최대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미국 축구 아직까지 프리뷰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가시면 이렇게 제가 2시간 전, 3시간 전에 미리 올려놨으니까 미국 축구 따로 이렇게 들어보셔도 됩니다. 요거 메이저리 끝난 다음에는 그냥 가볍게만 좀 짚어드릴게요.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은 여기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미첼 파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그래도 뭐 미첼 파커 제가 항상 이제 프리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제 워싱턴에서 홈 경기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믿고 좀 볼 수 있는 선수다. 미첼 파커가 홈 경기에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이 선수가 이번 시즌 평균적인 방어율이 5승 8패, 방어율이 4.6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6점이에요. 그리고 홈 경기 방어율이 3점대입니다. 그만큼 홈에서 확실하게 좀 안정감 있는 피칭 내용을 하는 게 미첼 파커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고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제가 워싱턴을 컨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워싱턴이 확실하게 이번 시즌 어느 정도 리빌딩에 좀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타선들이 좀 젊고 전부 다 또 이제 뭐랄까요, 신구조화도 좀 조화롭기도 하고 전반적으로도 젊은 선수들이 장타값도 괜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우르크, 그러니까 타격 효율 지표도 지금 리그 상위권 11위권에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워싱턴이 오늘 투사 밸런스에서는 보스턴보다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스턴 선발 투수가 워커뮬러입니다. 이번 시즌 5승 6패, 방어율 6.5점대고 다저스에서 보스턴으로 넘어가 나서 이 선수가 문제가 되는 건 원정 경기죠. 뭐 이제 다저스 스타디움에서도 이 선수가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선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보스턴 오고 나서는 이제 원정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3점대인데에 비해서 원정 경기 방어율이 9점대입니다. 이 이유가 홈런을 너무 많이 맞습니다. 오늘 선발 등판한 선수들 중에서 워커빌러 정도의 어떻게 본다면 A급에서 B급 왔다 갔다 거리는 선발 투수 치고는 가장 높은 피홈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당 홈런 2방씩 쳐맞으면서 피장 타율이 무려 5할이 넘어갑니다. 원정 경기에선 더 안 좋아집니다. 6할에 가깝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제 원정 POPS가 1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워커빌러라는 선수를 판단을 할 때 홈 경기냐 원정 경기냐, 특히나 원정 경기라고 한다면은 지금 워싱턴 빠따가 또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늘도 워커빌러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워커빌러가 또 희한한 게 주자를 쌓아놓고 자꾸 홈런을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타격 흐름들, 최근에 보스턴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일단 컨택은 오바 쪽으로 먼저 한번 컨택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점수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오바 10.5기 때문에 오바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워싱턴 일반승 정도만, 그리고 프랜승 정도는 보스턴이 그래도 2점차 안쪽으로는 붙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랜승은 보스턴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거의 동배낭이죠. 워싱턴 거의 동배낭인데 그래도 오바 쪽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은 워싱턴 일반승, 그 다음에 보스턴 뭐 프랜승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필라델피아랑 신시내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인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워커빌러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자, 필라델피아랑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레인저 수아레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7승 2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와, 근데 수아레즈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수는 아니었는데 와, 지난 시즌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오더니 이번 시즌도 훌륭합니다. 다만 수아레즈는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 좀 더 약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신시 선발 투수가 오늘 로돌로입니다. 이번 시즌 5승 5패, 방어율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닉 로돌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홈 경기만 걸으면 됩니다. 신시내티 홈구장이 좀 극단적인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서 그 구장만 아니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피칭 내용이 괜찮습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거의 이제 5점이 육박한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2점대밖에 안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홈과 원정 좀 이제 투구 편차가 좀 많이 큰 선수가 닉 로돌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타격적인 효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신시내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리그 전반적으로 이제 중위권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타격값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필라델피아는 늘 그랬다시피 휴스턴이랑 동일합니다. 물론 오늘 휴스턴이 다저스를 원정 경기에서 거의 뭐 박살내고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확실하게 타율값이 많이 올라간다. 최근에 들어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홈 경기 OPS가 거의 8할에 육박하기 때문에 보통 OPS가 뭐 어떤 투수를 상대하든 아니면 홈 또는 원정 경기 한정적이든 8할이 넘어가는 수치는 웬만하면은 배신 안 합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경기 저는 기본적으로 신시내티가 역배를 받은 상황이고, 또 레인저 수아레즈나 닉 로돌로의 두 선수의 모두 사이즈가 워낙 좋은 선수다. 다만 이제 로돌로가 원정을 더 잘 던지고 수아레즈가 홈 경기 좀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운드 싸움은 저는 신시내티가 앞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시내티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하겠고, 어제 보면 양쪽 다 이제 빠따전이었는데 오늘은 둘 다 투수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서 언더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양쪽 다 선발 사이즈라고 한다면 로돌로도 그렇고 또는 수아레즈도 그렇고 둘 다 이닝도 잘 먹는 형태의 이 두 선발 투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뭐 불펜 싸움까지 합치면 1점차 경기도 좀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승일무, 높은 배당 좋아하시고 무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경기 무승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욕 매츠랑 뉴욕 양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 형님 바로 보내드릴게요. 발송 완료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또 서브웨이 더비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양키스가 또 졌습니다. 지금 양키스 이렇게 되면은 5연패죠. 5연패고 양키스의 이 연패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일단은
직전 그 토론토와의 3연전은 뭐 토론토랑 양키스 경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오바 잘 나는 매치업이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어쨌든 다득점 속에서 이제 4연패 역배로 심지어 4번을 다 내줬잖아요. 4연패 이제 수입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뉴욕 매츠와의 경기에서도 다득점 끝에 양팀 다 패배를 했습니다. 이게 뉴욕 양키스가 최근에 패배했던 5번의 모든 경기가 오바가 났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뉴욕 양키스가 지금 마운드 정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제 대결을 할 때 상대 팀의 어떤 마운드를 우리가 이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만 오늘 양키스 매치 선발 투수가 몬타스입니다. 이 몬타스가 어쨌든 부상 리앱전에서도 상당히 성적이 안 좋았죠. 두 자릿수 대 방어율을 기록해주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구종 가치가 그렇게 빼어나게 나오는 편도 아니기도 하고, 뭐 카를로스 로돈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 좀 많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 아무래도 장타값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매체 같은 경우에도 타격값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지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영봉패 나가면서 우리가 시즌 중간에 한번 확인했었던, 그러니까 타격이 부진하면서 지금 패배하고 있는, 연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이 서브웨이 더비라는 또 더비의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오바 쪽으로 한번 고려해보고 싶고요. 뭐 어쨌든 양키스의 연패가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로돈이 나왔을 때 한번 끊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곧 또 나올 맥스 프리드 구간에서 한번 끊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원정 로돈이라서 그렇게 구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오바 정도만 권장드리겠고, 뭐 굳이 뭐 하나 꼽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마운드 밸런스에서 최근에 양키스가 다 무너졌으니까 양키스가 여기서 그래도 끊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양키스 승 한 번 더 볼게요. 근데 이게 배당이 1.49 배당이면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죽더라도 오바 물고 죽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오바 먼저 보고 양키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힌승은 안 보이네요. 볼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 마이애미랑 미러키 경기입니다. 또 영어 형님 고맙습니다.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콴트렐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 5.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미러키 선발 투수가 체드 패트릭입니다.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 3.5점대입니다. 뭐 패트릭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 있죠. 웬만하면 이제 원정 경기 때 좀 건드리는 편이고, 홈 경기 때 건드리는 편이고, 체드 패트릭의 문제점은 원정 경기에서 피홈런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좀 장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체드 패트릭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큰 차이는 없지만 홈 경기 방어율이 3점대고 원정 경기 방어율이 거의 한 4.5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또 좋은 거는 미러키는 늘 말씀드리지만 미러키랑 시카고 컵스 그리고 시애틀 요 세 팀은 홈 경기보다 집 밖에 나가면 원정 경기에서 이번 시즌 타격값이 더 좋아지는 팀입니다. 어제도 확인하셨다시피 그만큼 오늘 미러키가 타격값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마이애미 선발 투수 칼 콴트렐이 홈 경기가 약해요. 홈 경기에서 POPS가 거의 뭐 9할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피장타율도 거의 뭐 5할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또 이 선수도 주자를 쌓아놓고 장타를 맞는 유형이라서 이 경기는 이제 오바 쪽으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뭐 당연하게도 미러키 승에다가 마인승 오바까지 다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는 한데, 또 마이애미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잘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마인승은 조금 좀 고려하시고 마인승 갈 바엔 차라리 오바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어제 경기처럼. 그래서 요건 미러키 오바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미러키 승, 마지막으로 미러키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경기 마이애미랑 미러키 경기는 오바 원형들의 권장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오바 정도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샌디에고와 텍사스 경기입니다. 오늘 텍사스 선발 투수, 오늘 안 가지고 온 경기들은 제가 일부러 패스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샌디 선발 투수가 오늘 콜렉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3.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 콜렉도 사실 샌디에고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무 선수나 끌어다가 선발로 쓰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샌디에고도 좀 심사숙고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불펜들을 선발로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뭐 그러다 보니까 콜렉 같은 경우도, 스테픈 콜렉도 나름 이제 그런 검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불펜으로 선발로 보직 전환이 됐고 첫 경기를 잘 던졌어요. 그때 뭐 원정 경기였는데 어디랑 다저스랑 원정이었나? 아무튼 원정 경기에 잘 던졌는데 이제 문제가 얘가 홈 경기를 너무 못 던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펜 출신이고 구위 몰빵 투수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는 게 홈 경기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불펜 투수치고는
위기 관리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주자를 쌓아놓고 이제 득점권에서 피안툴이 너무 올라가죠. 심지어 이제 득점권 피안툴을 3할 때인데 2루와 3루에 있는 경우에는 5할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2루, 3루의 주자가 위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두 타선 중에 한 타선은 무조건 득점을 준다, 실점을 준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안 나와요. 스테픈 콜렛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이 2점대고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9점대입니다. 그만큼 위기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진다. 뭐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홈 경기에서 타율값이 좋아지지 뭐 원정 경기가 타율값이 좋은 팀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텍사스 선발 투수 오늘 패트릭 코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4승 7패 방어율 4점대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뭐 이제 초반에 패트릭 코빈이 워낙 잘 던졌을 때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텍사스는 그 저기 리빌딩 팀이 아니니까 당장 이제 윈나우 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패트릭 코빈을 5이닝 정도만 좀 타이트하게 좀 막아주는 형태로 쓰고 있긴 했는데 문제는 이 형님 문제점이 구위가 안 나와요. 구종값도 많이 떨어졌고 뭐 그러다 보니까 패트릭 코빈에 대한 기대값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피장타에 대한 문제점들 최근에 보면은 피홈런 리스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구종값이 안 나오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는 조금 제구 위주로 피칭을 하다 보니 이닝 소화 능력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저는 이제 뭐 양쪽 다 빠따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5가 아니라 8.5를 지어준 이유는 뭐 어쨌든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이 오늘 정상은 아니다. 정상 컨디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경기 또한 오바 먼저 8.5긴 하지만 그리고 샌디 경기긴 하지만 그래서 뭐 둘 중에 한 놈만 터져도 사실 샌디에고나 텍사스나 얘들이 빠따의 기복이 있어서 그렇지 고점 한번 찍을 때는 혼자서도 뭐 두 자릿수 득점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텍사스도 최근에 보면 10득점 한 번 한 경기 있었죠. 뭐 그런 부분에서 언더보단 오바가 당연하게 낫다라는 생각이겠고요. 그래도 이 경기는 이제 마이크 콜렉의 홈 경기니까 나름 뭐 불펜의 힘들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샌디고가 일반승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샌디 승에다가 오바 마지막으로 texas 프랜승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점 차 경기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도. 자, 다음은 애슬레틱스랑 샌프란시스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어제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가 JP 시어스였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JP 시어스가 홈 경기에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JP 시어스를 상대로 1득점도 못 뽑아냈습니다. 어제 시어스 6이닝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무실점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샌프도 보면 이번 시즌에 타격에 대한 이 기복이 항상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이정우 선수도 보면은 기복이 좀 심한 편이기도 하고. 무튼 자, 애슬레틱 선발 투수가 오늘 루이스 세베리노입니다. 이번 시즌 2승 9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알던 세베리노가 아니죠. 확실하게 좀 이제 사이즈가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 이제 이유가 이제 이번 시즌 계속해서 세베리노 프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홈구장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부터 이제 애슬레틱스가 오클랜드에서 얘들이 어디로 갔더라? 세크라멘토로 갔나? 아무튼 이제 구장 변경을 했는데 그 구장이 세베리노랑 안 맞습니다. 아무래도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에서 너무 약해요.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7점대까지 올라갑니다. 원정 경기가 3점이에요. 그만큼 세베리노가 이제 옛날 매치 때의 모습은 원정 경기에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홈 경기에서 보기엔 좀 어렵다. POP에서도 거의 뭐 8, 9할 가까이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으니까 또 최근에 보면은 애슬레틱스가 빠따 기복도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물론 어제는 훌륭한 경기를 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상대가 벌렌더기도 했죠. 그리고 오랜만에 그 샌프 불펜이 방화를 좀 하기도 했고 아무튼 다만 오늘 샌프 선발 투수는 로건 웹입니다. 샌프에서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수죠. 1선발 투수고 이번 시즌 7승 6패 방어율 2.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로건 웹의 강점은 홈과 원정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편차가 없는 제구가 잘 되는 투수라는 거고요. 뭐 피홈런에서도 좀 자유롭고 피상타를 잘 안 맞는 그런 형태의 유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로건 웹의 문제는 1회입니다. 1회를 얼마나 잘 버텨줄 수 있느냐. 얘가 1회가 정말 약하거든. 그래서 1회만 잘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름 그래도 좋은 피칭 내용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홈 루이스 세베리노는 항상 걸러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샌프가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투타 밸런스가 모두 앞서는 경기예요. 여기에다가 로건앱 선발 투수라고 한다면은 이닝 히팅도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불펜 아직까지 또 이제 시즌 리그 1위 팀이 샌프란시스코니까 그래서 샌프가 불펜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이거는 샌프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배당금이
좀 리스크가 1.3배면은 좀 성나가는 배당이긴 합니다. 어제 경기를 이제 오즈들도 다들 봤을 텐데 이 배당을 또 쥐어주는 거는 이건 정말 정말 딜레마입니다.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샘프 승에다가 마헨승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시애틀과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형들 피츠버그가 이번 시즌 초반에 빠따가 한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연승을 했던 적이 있었어.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시즌 내내 빠따가 갑자기 확 식었다가 최근에 보면 또 빠따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평균 수치를 맞추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메이저리그가 이제 평균값이 있으니까 피츠버그가 워낙 빠따가 안 터졌다 보니 한 번쯤은 터지는 구간이 있긴 하다. 근데 그것도 홈 경기일 때나 가능한 얘기지. 뭐 원정 피츠버그 빠따라고 한다면 사실 뭐 시애틀처럼 이제 마운드가 좋은 팀을 상대로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처럼 영봉패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언 우라는 이제 홈 경기 강자 최고의 투수였지만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시애틀의 루이스 카스티오입니다. 이번 시즌 4승 5패, 방어율 3.5점대고요. 우리가 알던 이제 안전모드 아니죠. 확실하게 사이즈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나마 얘도 홈 경기를 좀 더 잘 던집니다. 방어율이 2점대 후반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진 않다.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오늘 버러우스입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4점대고요. 뭐 투타 밸런스에서 확실하게 시애틀이 앞설 수 있는, 그리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운드 운영도 할 수 있는, 여기에다가 시애틀 홈 경기에서 빠따가 원정 경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제랑 비슷한 흐름일 것 같아요. 시애틀 승에다가 언더를 같이 좀 동반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애틀 승에다가 언더 두 가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똑같은 분석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PSG랑 바이에른 뮌헨 경기인데 이 경기 이제 여기저기서 분석도 많이 들어보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경기들도 한번 챙겨보고 돌려보고 했는데 아마 생각이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폼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이 PSG를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PSG가.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PSG 쪽으로 눈독을 들일 것도 알고 있고 이제 뭐 배당도 2배당 떼기 때문에 훌륭하게 받은 것도 맞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축구라는 거는 상성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PSG도 젊고 그리고 그 젊은 스쿼드로 또 챔스 우승이라는 걸 이뤄내기도 했고, 다만 상성적으로 뮌헨한테 항상 약했습니다. PSG가 이번 챔스에서도 바이에른 뮌헨한테 1대0을 한번 진 적이 있었고 뮌헨이 통산적으로 PSG를 상대로도 아주 강했습니다. 이게 7승 2패인가 8승 2패인가 한번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제 뮌헨이 이제 PSG 담당 일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큰 대회, 국제 대회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좀 그런 상성을 우리가 봐도 되지 않을까. 심지어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프랜승에 대한 메리트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무가 뜰 수도 있고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뮌헨 프랜승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뮌헨 역배, 그 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PSG가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오바를 동반할 겁니다. 그런 승리가 되겠죠. 저는 뮌헨에다가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랑 도르트문트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어쨌든 공격력을 회복을 했고 공수 밸런스 괜찮고 도르트문트에 비해서 전반적인 전력 다 우세하고 어떤 이제 국제 대회에서 상승도 나쁘지가 않고 뭐 당연하게도 레알 마드리드 승에다가 마헨스 오바까지 나와줘야 되는 경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도르트문트가 한 골을 거들어주면은 레알 햄무에다가 오바 2대1 승리라고 보고 있고요. 도르트문트가 거두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2대0 정도도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레알 승이 보이긴 하는데 좀 이제 뭔가 감으로는 오바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오바는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잘해도 날 수 있는 스코어다 보니까 그래서 레알 승에다가 오바 보겠습니다. 마해는 그닥.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축구인데 아까 전에 미국 축구를 제가 프리뷰를 라인업까지 띄워드리면서 꼼꼼하게 다 해드리긴 했어요. 이제 그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조금 더 꼼꼼한 분석을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이제 유튜브 바로 요 메이저리그 바로 전 영상 미국 축구 분석 영상을 따로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이제 어쨌든 2부 때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메이저리그 분석으로 이제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간단하게 라인 정도만 짚어드리는 선에서 제가 프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일단은 라인업 띄워드리면서 가볍게만 조금 짚어드릴게요. 일단 샬럿이랑 올랜도 시티 경기는 아까 뭐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기이기도 합니다. 요거 라인업 띄워드릴까? 라인업 한번 보자. 자, 가장 어려운 경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샬럿 같은 경우는 홈 경기를 잘합니다.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를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합니다. 화력팀이고요. 밸런스 팀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홈 경기 샬럿이 좀 더 낫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게 샬럿이 홈 구간이 이번 시즌 6승 0무 2패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연패하던 거에 비해서 홈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승률이 좋아지는 어떤 모습이 있겠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여기 보면 윌프레드 자하, 형들이 아는 그 자하 맞습니다. 자하가 오늘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둠비야라고 해서 수비의 이제 핵심 자원입니다. 요 두 선수가 모두 빠지기 때문에 아마 좀 재미없는 밸런스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기는 언더 쪽, 또 2.5가 아니라 3.5더라고 그래서 언더 하나만 찍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내티랑 시카고 파이어스 경기입니다. 요것도 제가 아까 형들한테 이제 공식처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또 이제 제 주력 분야 NBA를 좋아하셨던 형님들은 그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라는 공식을 다들 한 번쯤은 제 방송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슷합니다. 얘들도 원정에서 시카고 파이어스가 역배를 받은 구간에는 희한하게 화력전으로 승리를 갖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축구에서 내노라는 홈 강팀입니다. 밸런스가 아주 훌륭한 팀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2번 구간 여기 보시면 덴키라고 있어요. 네, 밑줄 쳐드릴까? 덴키라고 있는데 이 덴키라는 선수가 기억이 안 난다. 노르웨이인가 폴란드인가 아무튼 거기서 리그에서 이제 득점만 찍고 온 선수라서 이제 이 선수만 나올 수 있으면 웬만하면 신시내티는 홈 경기에서 잘 지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득점도 홈 경기에서 뭐 1, 2득점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파이어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 역배받았을 때 화력이 또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5긴 하지만은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 요거는 뭐 공식대로 파이어스 한 프랜승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프랜승에다가 오바 역배까지 보기에는 신시내티가 홈 강팀이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DC 유나이티드랑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제가 아까 이제 배당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구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DC가 역배예요. 역배고 오바가 정배긴 한데 형들이 많이 언더 쪽으로 몰리는 구간이 좀 있거든요. 이유가 애틀랜타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3경기 연속 무득점인가 했고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3경기 연속 지금 1득점 3경기 통틀어서 한 골밖에 못 넣었단 말이야. 다만 이게 색깔이 좀 다릅니다.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공격 형태의 팀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벤테케가 굉장히 중요한 형들이 아는 벤테케 맞습니다. 얘네. 그러니까 벤테케가 최근에 못 나왔어요. 무득점 할 때. 직전 경기 때도 내슈벨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60분쯤에 한번 교체로 들어오긴 했는데 뭐 어쨌든 문제 없습니다. 벤테케 원맨 팀이고요. 벤테케 때문에 돌아가는 팀입니다. 이 팀은. 이 선수만 벤테케만 건재하면은 기본적인 공격은 돌아가는 또 팀이라서 다만 반대로 이제 파이어스한테도 7실점을 했을 정도로 수비는 안 되는 팀입니다. 반대로 또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득점을 못해서 그렇지 최근에 원정 경기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이제 홈팀 상대로 뭐 4실점, 3실점 뭐 계속해서 다실점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의 유형이기 때문에 멀티 실점을 지금 4연속인가 5연속인가 또 하고 있는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애틀랜타의 원정 경기 가장 큰 문제점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많은 득점이 나올 만한 경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최근에 양 팀의 저득점 흐름은 이해를 하나 오늘 맞붙는 상승만 고려해봤을 때는 2점은 오바가 맞다. 그리고 역배를 받은 DC의 프랜승 메리트가 너무 좋았던 경기였다. 역배까지 봅니다. DC는. 자, 그 다음은 몽레르랑 이제 인터 마이애미인데 이 경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이제 다들 미국 축구는 몰라도 마이애미는 알고 그리고 마이애미는 몰라도 메시가 미국에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그만큼 전체적인 전력 차이가 압도적인 경기입니다. 이거는 뭐 마이애미가 공수미에서 모두 앞서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메시도 나오고 수아레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스케츠도 있죠.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가 다 핵심 선수들이 다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클럽 월드컵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축구의 특성상 리그 특성상 원정팀이 좀 이제 체력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배를 받는 경우도 허다한데 아무튼 그런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번에 그 파리한테 깨질 때 보면은 수비의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주전 골키퍼 여기 캘린더 얘가 주전 골키퍼인데 이 주전 골키퍼가 빠집니다. 여기에다가 루한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프레이 어디 있냐 프레이까지 두 선수 모두 이 세 선수가 이제 수비의 핵심 자원들이거든요. 센터백들이랑 수비형 미드필더 그 다음에 골키퍼까지 주전키퍼까지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좀 안 된다. 그거는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마이애미도 실점은 할 것 같고 득점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고 몽레알 형들 꼴찌팀입니다. 얘들은 팀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축구에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전력 차이는 많이 난다. 마이애미 승, 마인승 오바. 자, 다음은 오스틴이랑 LAFC 경기인데 요것도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하면은 오스틴은 홈 경기에서 정말 재미없는 팀인데 홈 경기에서만큼은 정말 훌륭한 이제 밸런스를 보여주는 밸런스 팀이고요. 그 다음에 원정팀 LAFC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클럽 월드컵에서 다들 확인하셨죠. 뭐 그만큼 얘들도 좀 무색무취 팀이긴 합니다. 무색무취 팀이긴 한데 오늘 핵심 결장자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여기 구간 여기 보이시나? 잠깐만. 여기 보시면은 샤넛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주전 그 센터백입니다. 근데 얘가 맡은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얘 대신에 지금 롱이 나오고 있는데 롱이 뛰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이 뭐야 이걸 뭐라 그러죠? 라인 정리라 그러지. 라인 정리가 아예 안 되는 모습들. 클럽 월드컵 때도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샤넛 같은 경우에 어쨌든 주전 핵심 센터백 자원인 만큼 밸런스 팀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결정자도 많이 없잖아요. 그만큼 오스틴이 이거는 충분히 무이상은 캘만하다. 오늘 경기 미축 중에서 무승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 그리고 역배입니다, 오스틴이. 그래서 프랜승도 괜찮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슈빌이랑 필라델피아인데 이거는 내슈빌 필라델피아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필라델피아가 지금 지구 1위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쪽으로 아마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필라델피아에 온 핵심 자원 두 선수가 모두 빠집니다. 타이바리보랑 그 다음에 우레 둘 다 빠지게 되는데 타이바리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타이바리보 없는 필라델피아는 가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도 이번 시즌 이제 공수 밸런스를 딱 잡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힘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팀인데 어쨌든 퀘스천이 잡혀있어요. 아직까지 뭐 출전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만 못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바리보가 못 나오는 필라델피아는 웬만하면 걸러라. 그리고 현 시점에서 내슈빌만큼 지금 안정감 있는 이제 팀은 또 좀 찾기가 어렵죠. 뭐 전반적으로 내슈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결장자가 조금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워싱턴. 그 다음에 마이어가 여기 있다. 마이어까지. 요 두 선수가 이제 3선 자원들 확실하게 중원 구간에서 딱 그냥 밸런스 잡아주고 수비 라인 딱 구축해주고 요 두 자원이 빠지게 되겠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로비츠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자르라고 있는데 얘도 또 퀘스천 걸려있기도 하고 수비력인 부분 조금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요 선수죠. 최근에 내슈빌이 경기를 잘하는 이유입니다. 무후타르가 미쳤습니다. 얘가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 홈 경기에서 내슈빌이 1점차 승리는 가능해 보인다. 내슈빌 승에다가 햄무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은 솔트레이크랑 세인트루이스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아까 제가 좀 강조를 드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예요. 팀 자체도 훌륭하고 매치업도 훌륭합니다.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가 가장 안 되는 미국 축구에서 손꼽는 팀입니다. 또 수비 라인이 대부분 다 거진 다 결장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닐손이라고 있는데 여기 닐손 있죠. 여기 얘가 이제 주전 수비 닐손 빠지게 되고 바움가르트 여기 있죠. 바움가르트. 요 두 선수가 이제 두 주전 센터백 자원입니다. 둘 다 빠지게 되겠고요. 세인트루이스의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수비. 특히나 감독 바뀌게 되면서 수비가 더 안 되고 있고 직전 휴스턴한테 1대0으로 졌지만 휴스턴이 수비팀이기 때문에 1대0으로 진 거다. 더 크게 질 수도 있었다.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복이 좀 심합니다. 공격적으로 기복이 좀 심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경기긴 해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입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솔트레이크도 이번 시즌에 좀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 대 묶어서 봐야 돼. 솔트레이크 승에다가 마이너스 오버까지. 근데 어쨌든 조금 조심은 하셔라. 아시겠죠? 얘들이 뭐 원정 경기에서만 기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홈 경기에서도 기복이 좀 많이 심한 팀입니다. 그래서 솔트레이크는 어쨌든 항상 조심해야 된다. 자, 다음은 포틀랜드랑 뉴 잉글랜드 팀입니다. 포틀랜드랑 뉴잉글랜드 팀 다음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뉴잉글랜드의 최근에 전술이 바뀌었다라는 거. 뉴잉글랜드가 원래는 수비팀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중후반부터 이번 시즌 초중반까지 보면은 완전히 그냥 수비 딱 잡아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득점에다가 수비를 중시하면서 어쨌든 한 방 때려놓고 잠궈버리는 그런 형태의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 중반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한 골 넣으면 두 골 넣고 두 골 먹히면 또 세 골 넣어버리고 약간 요런 팀이 됐다. 일단 달리는 팀입니다. 전반적으로 홈도 달리고 원정도 달립니다. 그렇게 좀 바뀌었는데 요런 팀을 상대할 때 조금 까다로운 팀이 있죠. 뭐 공격을 못하는 팀도 까다롭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뉴잉글랜드 상대하는 팀들 뭐 캔자스였나요 그때? 공격력 떨어진 애들도 세 골씩 막 넣고 이런 이제 유형이니까. 근데 문제는 뎁스가 떨어지거나 또는
주전 이제 그 공격 라인에 결장자가 좀 많은 팀, 요런 팀들이 좀 불리하긴 한데 딱 포틀랜드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제일 중요한 자원이죠. 라시터라고 해서 얘가 이제 1선 자원인데 얘가 오늘 또 결정하게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 안토니, 얘가 안토니 알베스인데 안토니 알베스도 오늘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드리게스도 여기 있죠. 로드리게스까지. 어쨌든 주전급 이제 세 선발 선수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공격 자원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뉴잉글랜드의 활약을 좀 견디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거는 배당 메리트가 뉴잉글랜드가 더 좋다. 뉴잉글랜드 역배, 프랜승,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2.5로 줬더라고요. 언더오버를. 3.5가 아니라. 자, 다음은 샌디에고랑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샌디에고가 최근에 원정 경기 2번 해서 둘 다 역배를 받았는데 둘 다 역배를 다 띄웠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샌디에고 어디있냐 역배 하나 가져가서 고배당 다 갖고 왔죠. 오바 또 먹어주는 바람에 또 다 갖고 왔죠. 그리고 여기 둘째 날도 보면 샌디에고 프랜스, 그 다음에 역배승, 그 다음에 샌디에고 오버까지 또 다 여기 위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샌디에고가 지금 어쨌든 경기를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현 시점 이 미국 축구 최고의 팀이고요. 심지어 얘네 신생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얘들이 잘 나가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공수미가 모두 훌륭합니다. 시즌 초반, 그러니까 프리시즌부터는 이제 원래 얘들이 출범할 때 수비 위주로 출범을 했거든요. 미국 축구에서는 사실 상업 스포츠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샌디에고는 좀 유일하게 수비적인 측면에서 좀 내세우면서 좀 출범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드라이어라고 해가지고 여기 2선 자원인데 얘가 폭발해. 뭐야, 왜 안 보이냐? 밑줄 친 자원입니다. 2선 자원 드라이어가 폭발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2선이 좋아졌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 포트트리칸 일로스키가 또 폭발해주게 되면서 이 공수미가 다 훌륭합니다. 휴스턴은 제가 직전 그 휴방 기간 때 얘들 추천드리긴 했는데, 홈 경기 때 그 세인트루이스 잡아냈을 때. 근데 얘들이 휴스턴이 홈 경기는 잘해요, 직전 경기처럼. 문제는 원정 경기가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다 떨어지고 재미없는 노잼 축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샌디에고한테 조금 먹히지 않을까라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우려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샌디가 다득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형들이 이거 2.5 오바밖에 안 냅니다. 근데 오바 쪽으로 많이들 보실 거야. 어쩔 수 없이 3.5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샌디에고가 원정 경기에서 공격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샌디 항상 원정 역배 갈 때는 오바까지 동반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조합에도 그렇게 챙겨 드린 거고, 문제는 홈 경기에 샌디에고는 꽤나 이제 수비적인 역할이 많이 이제 돋보입니다. 어쨌든 라인 내려놓고 한 골 넣고 다시 잠그고 또 한 골 넣고 잠그고 이런 느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양 팀의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득점 흐름이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당도 많이 지어줬어. 1.6배당이다. 어쨌든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양 팀의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언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무승부 조심하셔야 될 만한 경기입니다. 샌디 승에다가 마헨 아니면 햄무, 그 다음에 언더 봅니다. 자, 마지막 산호세랑 레드불스 경기인데 뭐 좋아 보이는 경기도 아니고 한 줄 요약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똥대 똥 경기입니다. 어디가 이길지 사실 잘 예측이 안 되는 경기인데, 자, 일단 뭐 산호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년 꼴찌팀이 이번 시즌 잘 나가고 있어요. 핵심은 공격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되냐? 솔트레이크일 겁니다. 아마 솔트레이크에서 아랑고를 데리고 오게 되면서 2선 살아났고 에스피노자 같이 살아났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공격 라인이 좀 숨통이 튀었다. 산호세가 최근에 승리할 때 보면은 득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득점을. 그만큼 산호세가 나름 그래도 공격력이 이번 시즌 살아난 건 맞는데, 다만 얘들이 이제 꼴찌팀이었다 보니까 위닝 멘탈리티가 확실히 없어. 어쨌든 이겨줘야 되는 직전 뭐 갤럭시전 이런 경기 막 비겨버리고 이런 경기들 좀 많고요. 이제 뭐 뉴욕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가 약해요. 확실하게 약한 팀인데 포르스벨이라는 주전 자원이 나올 수 있고, 웬만한 오늘 주전 자원들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뉴욕 레드불스도 오늘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기준점이 3.5점대 언더바라고 한다면 언더 찍고 치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요렇게 오늘 좀 깔끔하게 그래도 한 줄 요약식 해가지고 전체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요. 혹시라도 요 이제 프리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정보들을 듣고 싶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따로 제 미축 영상 따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숲TV 형님들은 전체표 열어드릴 테니까 빠르게 좀 추천수 채워주시고, 유튜브 형님들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구독자 커뮤니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또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링크로 편하게 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일단 영상 먼저 좀 올려드리고 전체표 띄워드릴게요.